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등기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해야 하는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등기관에게 등기부에 기재해 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야, 이게.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게 물권자인지 아닌지 금방 배웠잖아, 금방 앞에서. 시효 완성자는, 아까 시효 완성자는 물권이 있는 자요, 없는 자야? 등기해야 물권자 되니까 그 사람 물권 없는 자니까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이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물권 있는 자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 없는 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 없는 자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겠지, 이렇게. 자, 그걸 한번 보자. 페이지 121페이지 121페이지에 25번을 봐. 25번을 네모 쳐놓고, 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청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오잖아, 문제가. 그러면 아까 물청이냐 채청이냐 했을 때 물청은 물권자가 청구하는 거니까 물권 있는 자냐 없는 자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 쉬운 거라고. 1번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등청은, 매매는 등기해야 물권자다, 등기 안 해도 물권자다.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등청 아니야. 그냥 매매는 아까 등기해야 되므로 물권 없는 자니까 채청이지, 채청, 이렇게. 이해하셔? 2번 위조 서류에 의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 제목이 나와버렸잖아. 소유자는 물권이요, 채권이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 당연히 물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지. 세 번째, 점유 취득서 완성, 시완, 동그라미 쳐봐, 시완. 아까 시완이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근데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 없잖아. 그러니까 시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요, 채권자요? 채권자지, 당연히. 그 다음에 1번 민법 621조에 의한, 밑줄 보세요. 임차인의, 자, 우리 임대차 배웠어. 임차인은 물권자요, 채권자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지. 그래서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냐 채청이냐 이거 나오면 그걸 알기 위해서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부수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설득이 돼?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 법적 성질을 물어보면 틀려야 돼?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단답형이잖아. 의사표시 헌자와 시완이는 등기해야 된다. 자, 여기 봐. 의사표시 헌자와 시완이는 등기해야 된다. 그럼 그런 사람의 등청은 채청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형수상경은 이건 단독 신청이므로, 이건 등기 청구권이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소 혼자 가면 되므로 등기소 가자고 하는 등청이 안 생겨, 이런 건. 다만 무효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등청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때 생기는 거야, 등청이. 그러므로 그냥 무효등기, 소유자의 무효등기 명의인에 대한 등청, 취소, 해제 동생들만 나오면 전부 물청이야,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딱 잡아놓고 절대 틀리면 안 돼. 24번 한번 연습해보자. 등기 청구권 중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등기 청구권이란 물청이냐 채청이냐 이거 구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지 마시고. 1번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을이, 매수하여 인도받은 매수인 을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데 매수인이 등청이래. 그래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이잖아. 아직 등기 없어도 안 해도 소유권 등기해야 소유자 되니까. 2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대. 뭘 봐야 돼? 해제를 봐야지, 해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죠. 해제 들어갔으니까 합의 해제 들어가면 이것은 당연히 무슨 청이야? 물청이지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러므로 이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냐 채청이냐를 모르면 바로 어떤 걸 봐야 되냐 모르면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물청,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청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설득이 돼? 자, 3번.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시완 동그라미 쳐봐. 그 24번에 3번에 점유 취득시효 완성 어디다가 동그라미? 시완. 그럼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물청이다 채청이다? 시효 완성자는 등기해야 되므로 등기 청구가 생길 것이고 채청이겠지 이렇게. 네 번째, 갑 소유 부동산이 순차 전매 동그라미죠. 전매는 매매지. 전매가 뭐라고? 매매하고 또 한 번 매매하는 게 전매 아니야. 그러면 전매돼요. 갑을 간의 합의에 따라 병간 합의에 따라 최종 매수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하는 건 매매야 매매.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등청이니까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그 다음에 5번 갑을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인해서 을이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한대.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하니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거 아니야. 물청이요 채청이요? 됐나? 그러면 이제 프린트 스피드 체킹 3번 봐. 스피드 체킹에 이제 3번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데 3번 오른쪽 1번 제한물권 설정 등기 청구권,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자, 종전 소유자여 현재 소유자야.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권 대표적인 채청이요 이게. 그 세 가지는 외워줘야 돼. 틀려버리니까. 안 외워도 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의 성취로 인한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야? 물청 이런 게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등청은 여기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등청은 물청. 해제 조건 막 해제만 들어가면 전부 다 해자만 들어가면 다 물청이에요 이렇게. 해자만 들어가면. 자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서 이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냐 채청이냐를 구별할 때에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라면 이것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소멸시 안 걸리지만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채권은 아무에게나 권리 행사하는 것이야. 특정인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특정인에게만 청구한다는 것이야. 등청은.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갖는 등청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다만 물청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물권이 존재하는 한 물청만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릴 일이 없어. 그래서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재산권 배우기 때문에 재산권만 나오면 졸다가도 상속, 처분, 대위, 포기할 수 있다. 물어보는 게 처분과 물어봐 분리처분. 그래서 물청도 채청도 물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 채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므로 절대 분리처분할 수 없어. 함께 양도해야지. 분리처분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채청은 소멸시에 걸리는데 점유하는 자, 적법 점유자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점유하고 있는 자의 등청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등청 중에서. 그 다음에 분리처분 둘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청은 채청은 누구에게 행사하냐면 특정인에게만 행사해야 되고 물청은 특정인이라는 게 없어. 현재 내 물건 건드리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청의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에게 행사한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물청에 대한 양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도와 대항 요건인데 물청은 그냥 물권 넘어가면 등기할 것 없어. 그냥 물권자 되면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양도와 대항 요건으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채권은 아무나에게나 행사한다고 특정인에게 행사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갑이 을과 매매했다는 거지. 그럼 매매로 인하여 을이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어. 근데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하고 여기서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을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그래서 이렇게 양도해. 병아 내가 갑에 대하여 갖는 등기 청구권을 너에게 넘길 테니 이렇게 채권 양도해. 그리고는 원래 이 을의 채권은 갑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해야 되고 갑은 특정인에게 을에게만 등기해줄 의무가 있었는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팔고는 그 채권을 등기 청구권을 갑에 대한 등청을 이렇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주면 갑은 원래 을에게만 등기해줄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했다면 갑은 을의 병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매매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사실을 통지했다고 해서 대항 요건으로 병이 직접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두 개 오면 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에서. 그래서 미등기 매매 계약 경우에는 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미등기인 채 병에게 팔아서 그 등기 청구권을 병이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대항할 수 없고 승낙이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나 시효 완성자, 갑의 명의로 등기된 땅을 을이 점유를 하다가 20년 지난 거예요, 20년. 그럼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갑은 원래 을에게 등기해줄 의무도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용비용 지나서 등기해줄 의무가 생겼고 갑의 을에 대한 등기해줄 의무는 신의측과 상관없는 거거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래서 시효 완성자가 이 을이 이 등기 없이 토지를 병에게 팔아서 갑아 내가 너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양도했으니까 병이 오거든 등기해 주어라 라고 통지해 주면 그 사실로서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이렇게 등기 청구권 양도와 대항 요건. 이해 가셨나?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에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여기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채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 나오면 여러분들 없이 해제 들어봤지? 그래서 해제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물권과 운명을 갖췄기 때문에 전보배상 청구권이 될 수 없어 이건. 그 다음에 가등기는 언제 하냐면 본등기해서 물권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물권자 되려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물권이 있는 자가 갖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는 있다. 그런 특징 몇 가지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비교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를 할 텐데 자 어디 하나만 더 풀어보고 가자. 121페이지에 26번 한번 보자. 자, 121페이지에 26번 봤더니 26번 봤더니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물청인 경우는 골라라 그랬잖아. 그럼 얼른 뭘 골라야 돼? 무효 취소 해제 이거 봐야 돼. 얼른 물청인 경우에 무효 취소 해제 봤더니 2번 봐. 2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하였다가 매매계약에 뭐 했어요? 그런 포인트를 빨리 봐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고 생각하면 안 풀려. 아까 등기해야 되는지 등기 안 해도 되는지 이거는 형수상경 취했다. 등기 없어도 물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취소 해제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어도 내가 물권자 되는 거고 침해자에게 등기 되돌려달라 하는 권리는 물청이다 이렇게 오시면 돼. 구별하셨어요?
자, 23번 본다. 120페이지 23번 별표. 등청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매매 동그라미 쳐. 매매. 그리고 끝에 매매로 인한 등청 물청이요 채청이요. 120페이지에 23번. 매매 오른쪽에 채청. 2번 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요한다. 맞아? 이 말이야, 이 말, 이게. 그 말이. 그 말이 뭐냐면, 등기 청구를 양도했을 때 대항 요건으로 미등기 매매의 경우에는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시효 완성자는 승낙이 있으면 돼. 통지만 있어도 돼. 요것을 비교하라. 이런 데 했던 거죠. 주의하셔야 돼. 2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2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여러분 요약집에 다 있어. 요약집에도. 그 2번에 요약집 한번 보자. 페이지 몇 페이지 표시냐면,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그 41페이지 펴보셔. 요약집 41페이지에 3번 보면 맨 위에 제목 읽어본다. 자, 시작. 다시 시작. 4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제목 읽어.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든다니까, 머릿속에. 다시 한번. 29, 18 해야, 29, 18 오면 9위는 얼마야? 그래.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양가로 3번 읽어본다. 다 같이 시작. 뭔 얘기인지 알겠냐? 이 내용을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을 여러분 23번, 2번에서 질문 냈던 거예요.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를 먼저 간파해야지. 그럼 자, 1번. 3번에 1번. 중간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최초 매도인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나 2번.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양도는 승낙이 있으면 된다고, 통지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 통지만 있어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문제 1번 봐요. 바로 밑에 문제 1번. 41페이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 말은 뭐냐면,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다 밑줄 그으시고, 통지 이렇게만 쓰면 돼요. 통지. 통지만, 즉 이거 통지만 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시효 완성자는. 자, 다시 120페이지로 간다. 120페이지에 23번에 1번과 이제 2번 했고 3번 봐. 3번 잘 나왔네. 자, 3번.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청도 봐라.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 안 걸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즉시 소멸에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해. 그래서 밑줄 그으셔. 밑줄 긋고 즉시에다 동그라미 쳐. 즉시. 그럼 앞으로 시험이 즉시 소멸한다 나오잖아. 그럼 그 지문은 다 틀렸어. 그래서 여기 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등청은 소멸시 안 걸리지만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부터는 똑똑똑 진행된다 그 말이야. 10년 가야 된다 그 말이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번. 4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자, 네모 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 지금 이렇게 나왔어. 양도. 여기, 양도. 등기 청구권의 양도.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의 양도.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통지만 있어도 대항한다. 어디 읽어보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나와? 그러니까 2번과 이렇게 봐. 2번과 4번 비교하는 거야. 2번과 4번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과 4번을 이렇게 해놓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셔. 지금 요거 냈던 것이야.
채권 양도와 대항 요건 요거 냈다고 지금. 이해 가셨나?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이해했던가 안 했던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는 그 정도 해줬으면 내 역할은 끝이 났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안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야.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병에게 팔아서 점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팔았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사람 미등기 취득자예요. 미등기 취득자.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이전해 주었어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거 주의하시면 돼. 이게. 그러니까는 5번에도 별표현을 주고 다 각각 한 문제씩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으로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만 적법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등기 취득자이고 이게 시환이다 그 말이야. 시효 완성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를 이렇게 이전해줘도 미등기 취득자가 점유를 이전해줘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주면 그때는 소멸시효에 걸려. 그래서 거기 5번에다가 비교해봐. 5번. 여러분 5번에다가 이렇게 비교해 놓으시고 시효 완성자가 써봐. 시환이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시환이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여기는. 미등기 취득자는 아예 소멸시효 안 걸리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 주면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안 걸려. 근데 점유를 이전해 주면 그 사람의 등청은 똑똑똑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거 차이가 있지.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소멸시효 진행 이렇게 쓰면 돼.